자,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했고 나중에 이 녹화분도 공개를 할 테니까 주위에 혹시나 이제 이쪽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스토리에도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우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일요일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본사 소속이나 뭐 세미나 스텝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이제 크로스핏을 너무 좋아하고 크로스핏 채권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크로스핏 시장이 좀 더 많이 넓고 깊게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미국 갔다 왔던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도 이제 약간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제가 본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본사 소속이 절대 아닙니다. 크로스핏 뭐 단체랑 관련 있는 거 그냥 지부 등록된 박스의 대표일 뿐이고요. 코치고 그다음 크로스핏 코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게 그 예전부터 그 속된 말로 글로 크로스핏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제가 조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할 줄 알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핏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 정보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많지 않다는 걸 느껴서 외국에 있는 자료들을 직접 제가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랑 상당히 많이 다른 것들이 사실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박스를 운영하게 되고 코치를 시작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글로써 접했던 것들,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저도 이제 박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박스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대표들, 그다음에 코치들 잘 되는 박스들, 그 크로스핏 시작된 그 미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고 싶고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었죠. 건너갔고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박스들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 대충 살려봐도 한 15개 박스는 넘게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방문했는데 정말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안 되는 곳의 코치들이 또 운동을 못하거나 운동을 못 가르치는 건 아니야.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고 사람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와 별개로 운영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운동을 잘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크로스핏을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이 자기가 이쪽으로 와서 돈을 벌고 그렇죠. 수익성을 내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거기 덧붙여서 저는 사실은 처음 이 크로스핏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뭐 선수나 이렇게 많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막 선수로서 오픈 순위 몇 등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표를 삼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이미 이쪽으로 넘어올 때부터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업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왔을 때는 이미 30대고 이미 괜찮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넘어올 때는 최소한 학원 이상의 수익성을 달성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뭐 꼭 그 돈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 커리어적으로 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영어 쪽의 학원을 버리고 와야 되는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스를 운영하실 때 창업을 하시거나 이 코치를 시작하실 때 단순히 이 운동을 좋아한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저는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점 자체가 사실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6, 7주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다녔었어요. 많이 다녔는데 안 다닌 데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굳이 그 박스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드랍인을 하고 한 두세 시간 있으면서 실제로 코치가 사실 말은 안 했죠. 그냥 드랍인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코치가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여기는 내가 더 이상 안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박스들은 더 이상 안 갔어요. 더 이상 안 가고 이제 좀 오래 있으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 박스들은 좀 이제 며칠씩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크로스핏 폴트 밴쿠버라고 해서 그 밴쿠버는 이제 캐나다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 서 그 서부 그 시애틀 바로 밑에 보면 또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포틀랜드 위에 워싱턴 주에 그 박스를 정말 운이 좋게도 세미나 때문에 방문했는데 와 이게 박스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코치진도 그렇고 회원들의 이제 박스에 대한 충성도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걸 느껴가지고 그 박스에 한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회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운동도 같이 많이 하면서 어, 살펴봤는데 저는 사실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어,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음소거로 좀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음이 섞이고 있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음소거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봤을 때는 유명한 박스들이 이제 메이햄도 있고 그렇죠. 크로스핏 뉴잉글랜드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잘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미국에 있는 모든 박스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고 되게 조그맣게 운영되는 데도 많고 사람이 많은 데도 있고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이 결론은 뭐냐면 한국이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근데 잘 되는 이유, 잘 안 되는 이유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크로스핏 폴트 밴쿠버는 갔을 때 제가 다른 박스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회원들 중에서도 뭐 그러니까 자기 일이 이직이 되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여러 군데 다니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메이엠이나 아니면 뉴잉글랜드 이런 곳은 예전부터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선수의 어떤 그런 유명세 때문에 유명해지고 뭐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크로스포르트 밴쿠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헤드 코치가 게임즈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팀전 출신이에요. 팀전 출신이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게임즈는 출전을 했지만 사실 선수로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거나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지역에서 그냥 좀 알려진 정도. 근데 이제 여기 박스에서 누가 운동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크로스 챔피언인 저스틴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저스틴이 그러면 예전부터 여기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원래 저스틴은 다른 데서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최근 몇 년에 아담한테 요 헤드 코치한테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온 거고. 그러니까 이 박스는 처음부터 어떤 그런 선수의 어떤 명성을 얻고 시작한 곳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근데도 지금 규모가 점점 키워가면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회원 수가 4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일 출석 인원이 200명 돼요. 이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거. 그리고 편차가 좀 있으시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또 지금 더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여기는 확장을 뭐 1호점, 2호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체육관의 규모 자체를 그 크기를 더 키워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수요층을 좀 그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그 한 자리에서 사업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로 운영하는 걸 보고 사실은 이게 느낀 게 진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핏 폴트 밴쿠버의 내용을 약간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한국 크로스핏 시장 관련된 얘기는 그 제가 최초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았을 건데 그거를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본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지부 등록이 된 박스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랫게 확인한 바로는 220개 정도 돼요. 예, 최근에 계속 늘고 있죠. 코로나랑 이제 크로스핏 헤드코치 CEO였던 글렉 클래스만이 이제 뭐 말실수를 하고 사퇴를 했을 때 그때 지구 등록수가 좀 가라앉긴 했지만 지금 다시 올라오고 220개 정도 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크로스핏 시장의 어떤 현재 문제점, 개선되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거의 동일해요. 지금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지 주신 분들도 이렇게 설문조사 해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이제 운동 수준에서 코치 검증이 안 된 코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박스를 돌아다녀봤을 때 이 사람이 코치인가 과연 이 코치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코치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결국 관련된 게 뭐냐면 이번에 나와 있는 건데 레벨 1, 레벨 2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 사람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레벨 1, 레벨 2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이 좀 많이 들 뿐이지 사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사실은 누구나 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공부라는 측면, 세미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건데 문제는 이 레벨 1, 레벨 2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코치 실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격증이라는 것은 최소 자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없다 보니까 코치들마다 이제 코칭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도 있고 없이 코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코치 자격증이 있지만 사실 코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크로스핏을 실질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크로스핏 자격증을 따고 자기가 어디 가서 크로스핏 나는 코치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크로스핏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크로스핏은 되게 생각보다 복잡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연차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로스핏을 자기가 얼마나 했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냐 구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코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사실은 이제 경력이 좀 있는 코치나 헤드 코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뭔가 쌓아갈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을 하나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마치 코치가 된 것처럼 해서 위험한 트레이닝 방법을 전파하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을 알려주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부 등록에 대한 혜택. 요거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이거 미국에서도 엄청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미국에 박스 갔을 때도 지부 등록을 끄는 박스들이 엄청 많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지부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부담이 돼서 사실 끄는 것도 되게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그죠?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지부 등록이 좀 떨어졌을 때, 수가 떨어졌을 때 그 이주관계가 내가 이 비싼 돈을 내고 사실 지부 등록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박스라면 회원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부 등록 안 해도 회원 수가 줄어들진 않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부 등록된 수가 최근에 늘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신규 박스들이 많이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느는 건데 당연히 느는 건데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한 그 박스들이 몇 년 후에 이 메리트를 못 느끼면 다시 또 이탈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지부 등록 운영이 안 되고 운영되는 데 중에서 훨씬 잘 되는 데가 많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거 지부 등록이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부 등록이 굳이 안 돼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리고 크로스핏 컨셉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부 등록이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로스핏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딜레마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로스핏 대중화,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많았죠. 예, 크로스핏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런 정보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운동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들이랑 코치들도 반성해야 되는 게 크로스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 사람에게 크로스핏이 뭐냐라고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제대로 설명한 사람 못 보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박스에 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크로스핏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설명해 주기가 편해요. 왜? 어느 정도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기는 편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크로스핏이 어떤 운동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설명을 정말 쉽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말 막 쓰잖아. 펑셔널 트레이닝이다. 펑셔널 트레이닝이 무슨 뜻인데요, 도대체? 예. 자기도 이 펑셔널 트레이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정리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펑셔널 그러면 다 이해하는 줄 알고.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대중화, 사람들에게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어떤 것인지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코치와 관련된 얘기죠. 제 교육이 필요한 건데,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그 코치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 건 것 같아요. 레벨원 따고 나서 그다음부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레벨원 딸 때 그런 공부를 정말 빡시겠냐? 또 그건 아닐 거예요. 이틀 동안 세미나를 열심히 들었겠죠. 근데 크로스핏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사실은 레벨원 따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뭐 한번 떨어지면 또 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이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크로스핏닷컴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풀고 하지만, 사실 그 온라인이란 게 모든 교육 시장에서 마찬가지지만 편리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한계가 많이 존재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세미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노력하는,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소수의 코치를 제외하고는 경력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력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어떤 코칭 실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력만 몇 년 차면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박스에서 1년 차 근무를 할 때보다 2년 차가 수업하는 게 더 편해. 2년 차 때보다 3년 차가 좀 더 편해. 그런 느낌이 마치 자기가 객관적으로 실력이 엄청 올라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뭐 크로스핏 가르친 지 5년, 6년 됐다라고 하는 사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별거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별거 없는 사람. 이 5년 동안 사람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사람들이 통일되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사실은 한국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커뮤니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따로 노는 거야. 모든 사람이 크로스핏 시장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동일하지만 그 의견이 한 군데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체가 어떤 시장 크기 위해서 항상 협회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협회나 단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추진력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스들마다 통일되지 않은 그런 크로스핏 어떤 코칭 수준, 그런 수업 수준, 코치들의 레벨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화시키기가 더 힘들 수 있어. 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대중들은 여기서 했던 거랑 여기서 했던 거랑 여기서 했던 거랑 다 틀리게 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이 사람이 다 틀리게 되면 결국은 아예 뭐 복잡해. 크로스 뭔데 왜 복잡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은 거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크로스핏이 들어온 지가 이제는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긴 역사를 가진 운동은 아니긴 하지만 크로스핏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지금 1, 2년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지금 크로스핏 시작을 한 시기만 따져보더라도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이제 모르는 사람이 크로스핏이라는 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따로 다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박스 내 회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끼리끼리 놀면서 약간 파가 갈라져서 막 서로 견제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친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박스들 사이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디 박스 어디 지나고 여기서 이 사람도 욕하고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오해를 풀어줄 수 있고 의견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생각해요. 근데 발전을 하려면 어떤 단체든 어떤 그 뭐든 발전하려면 사실은 뭔가 이게 의견이나 모든 것들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없다는 게 너무 크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필요는 없어요. 네이버 카페라도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크로스핏 쪽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건 저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치나 박스 오픈 진입장벽 이것도 많이 얘기하죠. 이제 코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따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실제로 고용이 되는 건 입장이 다른 건데 자격증만 있으면 자기 코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스 오픈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 이제 운영뿐만 아니라 코칭에 대한 뭔가 자기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잘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크로스핏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입장이니까 실제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뭔가 경험을 갖추고 경력을 갖추고 사실은 오픈하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제재를 하기는 또 힘들죠. 그리고 그룹 수업의 단점이 있죠. 그 디테일한 어떤 코칭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회원이나 새롭게 크로스핏 시작하시는 분들이 크로스핏을 충분히 적응을 못하고 박스를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핏을 한번 시작했다가 적응 못하고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잖아. 이거는 박스별로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도 크게 차지한다. 그 다음에 선수와 코치, 대표 이 정체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기는 지금 코치를 하고 있으면서 선수처럼 행동하고 있다거나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치 자기의 운동 스타일이 마치 모든 사람의 어떤 크로스핏 코칭에 있어서 유효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거나 어쨌든 선수로서 크로스핏을 접하는 거랑 코치로서 크로스핏을 접하는 거랑 대표로서 크로스핏 접하는 거는 너무나 방향성이 틀립니다.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헷갈려서 마치 내가 코치라면 뭐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야 되고 물론 좋아야 되죠. 근데 그거랑 사실은 코치로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랑 선수로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동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코치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 운동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네가 만약에 코치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코치를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사실 열심히 하고 교수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마치 코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 운영에 대한 거 이것도 취약한 거죠. 그 보통 박스를 운영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창업을 한 이유가
코치 일을 하다가 이 운동으로 먹고 살고 싶어서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렇다 보니까 오픈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운영하는 거는 1, 2년 운영할 게 아니라 자기가 최소한 창업이라는 걸 했었으면 창업하고 똑같은 거니까 창업이라는 걸 한다면 사실 이게 뭐 2, 3년 뭐 좀 잘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런 비전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우리가 이 운동이나 이 운동 가르치는 일이나 아니면 박스는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하고 싶으면 매년 뭐 주기적으로 2년, 3년, 5년 주기적으로 항상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랑 내년 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2년이랑 3년 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처음 오픈하신 분들은 자기가 또 젊고 막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그래요. 똑같은 체육관이라면 젊은 코치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좋아하지.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면 자기도 늙고 새로운 코치나 멋진 코치들은 계속 나온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권 보호란 게 없잖아요. 크로스핏 체육관은. 그렇죠. 자기 박스 근처에 박스가 생겨도 누구한테 뭘 할 수 없어요. 상도를 따지냐. 자기가 뭐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차렸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박스가 없는 곳에 차렸다 하더라도 근처에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그 박스가 잘 되면 그 지역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시장 원리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여기 박스 차리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무슨 권리로. 한 블락에 PT샵도 두세 개씩 있는데 크로스핏 박스가 생기는 거 그걸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운영적인 거 실제로 운영적인 거의 마인드는 사실은 운동하는 거랑 상당히 다르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제동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고 뭐 좋아한다 회원들을 그 이상으로 마케팅적인 어떤 관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크로스핏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종목이 단지 크로스핏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크로스핏으로 편하게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큰 고다십니다. 몇 년 후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몇 년 후에도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루에 막 수업 뭐 5개씩 6개씩 혼자서 운영하고 수업 다 하는 코치들 체력이 좋아서 아직 얼마 어려서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젠가 코치를 고용해야 되고 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파트로 구하게 되면 파트로 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 계속 남아있겠어요? 파트로 구하면 몇 개월 있다 나가겠죠.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코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계속 사람 구해야 되는 거야.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운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풀타임을 고용하게 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순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체육관의 규모를 올리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고민의 연속이 그죠. 운동만 편하게 해서 박스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경쟁이에요, 경쟁.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이제 이 크로스핏을 스포츠로 봐야 되냐, 운동으로 봐야 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운동 잘하시는 코치분들. 자기가 운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회원들한테 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대회를 준비하면 운동 방식이 자기 몸을 계속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지만 실제로 회원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체육관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큰 맘 먹고 오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면서 코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코치랑 잘 어울리는 회원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운동이 너무 좋아서 크로스핏이 너무 좋아서 박스에 자주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코치로서, 크로스핏 코치로서, 크로스핏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은 운동을 잘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맘먹고 온 사람들, 하지만 운동이 너무 힘든 사람들, 운동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요, 크로스핏으로 밥 먹고 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운동 좋아할 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즐기면서 했던 그 운동, 그 느낌 그대로를 그냥 유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크로스핏 대부분 코치들이 나중에 자기의 어떤 그런 장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한 게 뭐냐면, 대부분 코치들은 각 박스에서 운동을 잘했던 사람일 거예요.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기까지 된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코치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남들도 그런 이유로 크로스핏 좋아하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 박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본인처럼 똑같은 이유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 박스에서 상위 1%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눈높이를 되게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맞추는 거죠. 그게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핏을 운동보다는 스포츠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전파하고 싶다면 스포츠적인 성격이 아니라 운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현재 그럼 크로스핏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일된 커뮤니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핏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크로스핏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쉽게 크로스핏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크로스핏 자료가 지금 번역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레벨 1이랑 레벨 2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크로스핏으로 이제 뭔가 생계를 꾸려야 되거나 진로를 정하시는 분이라면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치들 박스마다 이제 코치 레벨 수준도 틀리고, 뭐 박스 운영되는 상태도 조금씩 이제 틀리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표가 알아서. 코치도 그렇고. 근데 어느 정도 크로스핏이라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내가 대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핏 각 박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게 없다는 게 너무 그렇죠. 크로스핏 지금 관련된 자료 구하고 싶으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죠. 하나도 없죠. 어. 근데 최초의 크로스핏닷컴이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걸 하더라도 사람들이 금방금방 모이는 거지. 믿을 만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크로스핏 트레이닝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걸 세미나에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에 단순히 운동적인 것을 떠나서, 운동적인 것도 지금 나와야 될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는 것, 교수법,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부에 대한 혜택 부여, 이거는 근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본사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건 이제 일단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체계적인 코칭이 또 필요하다는 거. 코칭과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각 박스마다 재량껏 잘 개발하고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앞쪽에 얘기한 것처럼 통일된 커뮤니티가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한국 크로스핏 시장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다양한 대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초보자들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코치를 검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미국에서 크로스핏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한번 저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핵심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지금 막 문어발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자, 일단 크로스핏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크로스핏 회사, 닷컴이죠. 그리고 크로스핏 저널, 크로스핏 게임즈, 데이비드 캐스트로랑 글렉 플러스만이 같이 만든 거죠. 지구 등록식 세미나, 리복 후원, 그다음 노블, 로그 이런 것들이 일단 크로스핏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자, 크로스핏은 원래는 지금처럼 회사가 아니었고 산타크루즈의 아주 작은 창고에 시작되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체육관이었어요. 동네 체육관인데 제가 그쪽 가서 실제로 그 초창기 멤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당사자들도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냥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작은 체육관일 뿐이었죠. 운영이 잘 됐냐? 중구난방이었대요. 수업도 다 통일도 안 되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수업도 막 통일 안 되고 회원이 뭐 서로 그냥 같이 운동하는 시스템이고 막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회원 가격 같은 것도 통일 안 돼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족 데리고 오면 갑자기 반값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돼서 이게 절대로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커진 걸 보고 되게 놀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키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글렉 글래스만이 그때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창립자인 글렉 글래스만이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배경을 살짝 설명드리면 와드라고 하죠. 와드를 사실은 이제 회원들이 여기 다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산타크루즈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이제 와드를 좀 공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알려주기 시작한 게 닷컴 와드인 거예요. 닷컴 와드에 이제 자기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보고 같이 하라.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은 특성상 자기 집에서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인구가 밀접해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 이제 체육관 가기가 쉽지 않아서 차고에서 그래서 체육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운동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닷컴에 그 운동 프로그램을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박스가 막 커지고 그런 거기보다는 그 온라인상에서 그 닷컴 와드를 보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서로 댓글 달아주고 나는 오늘 기록 얼마다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서로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막 하고 그쵸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그런 사람들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핏 저널은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을 글로 써서 막 얘기한 거죠. 크로스핏 어떤 운동이고 크로스핏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그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저널로 올렸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런 글들을 쓰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그 애니라고 해서 네임즈 와드 그 주인공 애니 있죠. 그 애니를 직접 만났는데 그 애니가 그 처음 생긴 그 박스 글랙 글래스만이 운영했던 그 박스에 초창기 멤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글로 쓰는 글랙 글래스만 보고 놀랐다는 거죠. 글도 너무 잘 쓰고 얘기도 잘 정리를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는 그 운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운동 그냥 좋은 것이다 막연하게. 근데 글렉 크로스만은 그 피트니스라는 그 용어 자체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사람. 그래서 이거를 글로 풀어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가 개념이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때까지는 운동에 대해서 이 운동 이건 유산소 운동이 무산소 운동인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뭔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저널이라는 걸 통해서 그레그 레스만이 글로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글로 풀어쓰기 시작하면서 이 약간 패러다임 같은 걸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크로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규모와는 다르게 아주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창고 앞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바 심어놓고 철봉바 프로바 심어놓고 흙바닥에서 로잉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작은 행사 같은 거죠. 뭐 상금이 크게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리복이 후원하기 전까지는 쿠폰으로 상금을 줬었으니까 상품이죠. 상금이 아니라. 근데 그걸 시작하게 된 것도 뭐냐면 닷컴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해서 누가 제일 기록이 좋은지를 확인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현장에서 모인 사람들 현장 접수받고 게임즈 시작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잘했겠어요, 사실은? 운동을 잘했겠냐고. 아니죠. 네,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그래서 초창기 게임즈 우승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게임즈 우승자들과 레벨 차이가 비교가 아닙니다. 어쨌든 게임즈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스포츠로 성장한 그 게임즈도 사실은 결국 뭐다? 온라인상에서 와드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시작을 한 거다. 근데 그 자리를 데이브 캐스트로, 이 창고 크로스핏 렌치의 주인이었던, 당시에는 데이브 캐스트로 부모님의 것이었죠. 와 그렉 글래스만, 이 두 명이 아이디어를 간단히 내서 만든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부 등록 및 세미나,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그렉 글래스만은 이걸 지부 등록 시스템을 만들려는 생각도 없었고 세미나를 만들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멀리서 그렉 글래스만을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에 대한 컨셉도 서로 얘기를 하고 운동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도 네 체육관 크로스핏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체육관을 나는 우리 지역 가서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갖다 쓰기 미안하니까 돈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부 등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도 내가 그러면 네 이름을 달고 이렇게 그 체육관을 운영하고 싶은데 네가 그 이론에 대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라라고 시작하면서 했던 게 레벨원 세미나인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레벨원 세미나, 이게 영차차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레벨원 세미나 처음 생겼을 때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부 등록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처럼 각 박스마다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길지 몰랐으니까 그냥 각 지역당 한 개씩 줬었어요. 시애틀에 크로스핏 박스 한 개, 뭐 어느 도시 한 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게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 지부별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커미션 받고 진행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핏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리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블, 로그 이런 거죠. 리복도 후원을 어떻게 하게 된지 이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크로스핏 본사 마케팅 담당을 하던 그 직원 한 명이 크로스핏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열광한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껴가지고 이 연결고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계약이 성사된 거죠, 후원이. 그리고 그 리복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게임주의 우승 상금이 뭐가 됐다? 억 단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포츠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노블 같은 경우도 원래는 리복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잘리면서 크로스핏에 적합한 그런 어떤 신발이나 이런 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노블이에요. 노블. 그래서 선수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발을 신게 해줄 수도 없다 그래서 no bullshit, 야 젠장 이런 신발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말에 no bullshit, no bull 이렇게 따서 노블을 회사 이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도 사실은 어떻게 차려야 된 거냐면, 로그의 대표가 원래는 GM 자동차 회사죠. 거기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레벨원 그 코치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박스를 오픈하려고 했더니 당시에는 크로스핏 창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다른 데서 사와야 되는 거야. 다 다른 곳.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박스를 차리는 사람들이 장비를 한 군데서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장비를 거기서 대신 팔아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트만 가면 창업에 필요한 장비를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온라인 사이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그도 사이트 가보면 로그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
다른 회사 제품도 파는 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링, 뭐 체조에 쓰이는 그 바, 링, 뭐 이런 것들이 크로스핏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똑같은 링이나 이런 것들을 크로스핏 성격에 맞게 제조를 직접 해보자라고 하면서 한 개씩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링이란 것도 이제 우리는 그 체조하는 사람들은 링만 쓰면 되지만 우리는 바벨도 잡았다가 뛰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 미끄럼 방지나 여러 가지 그립감에 있어서 뭔가 차별화가 필요하다 해서 처음부터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고, 지금 우리가 박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렉이랑 지금 렉이랑 풀업바가 동시에 있는 것도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왜냐면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거죠.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크로스핏닷컴, 저널, 게임즈, 지브등 세미나, 리보, 노블, 로그 이런 것들이 크로스핏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크로스핏을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시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핏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필요하겠다, 저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것들이 크로스핏 시장을 키워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핏은 커뮤니티의 어떤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미국 가면 제가 본 것만 해도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주도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열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잘 운영되는 박스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크로스핏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는 맨날 모여서 같이 운동해서 뭐 크로스핏 좋아요 이런 거 좋죠. 다 좋은데 정말 스스로 박스 대표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모든 크로스핏 좋아하는 사람이 이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단순히 크로스핏 즐기는 것 이상으로 이 크로스핏을 즐기는 사람들, 이쪽 계신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실행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안 크는 것 같아요. 응. 박스는 많으지만 박스 숫자가 저는 그 크로스핏 시장의 어떤 내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박스 수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부 등록된 박스들 몇 년에 다시 지부 등록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될 그 메리트가 없는 거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 자, 크로스핏 포르트 밴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녀온 박스니까 회원수 400명이고요. 출석인은 200명. 하루 크로스핏 수업 12개고요. 웨이트리프팅 수업은 5개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크다 보니까 수업 2개 동시에 열리고 있는 거예요. 수업으로 하루 17개죠. 그죠? 당연히 200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 대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박스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수업도 많아야 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수업 시즌별로 퀴즈 대상으로 지금 퀴즈 수업 열리고 있을 거예요. 나이대 연령 정해서 탁탁탁 이렇게 5살 이하인가 뭐 이렇게 나눠서 3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게임즈 선수들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헤드코치가 아담인데 게임즈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스틴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고, 엘리라고 해서 요번에 호주 그 세미파이널에서 3등을 한 선수 있어요. 차세대 티아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요번에 저스틴이랑 같이 훈련하고 있고 세미파이널에 지금 갔다가 아마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지금 밴쿠버에서 여기서 다시 아마 게임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일단은 코치들 수준이 높다는 거, 코치들이 일단 코칭을 잘한다는 거, 일단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리고 코치들이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박스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코치 한 3-4명이 우르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회원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고 드랍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냐면 수업도 없고 사람도 많으니까 이게 제가 신규 회원이라면 회원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서 말 걸어주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살갑게 대하는 거 보고 너무 이제 사람들 다 챙기고 좋아한다는 게 일단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크로스핏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박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박스가 이제 그 보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얘네들은 처음에 연초에다가 매년 한 달마다 그 히로와드를 정해놓고 와서 그걸 하는 날을 정해놓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말마다 뭐 액티비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하고 같이 헤드 코치가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헤드 코치가 그냥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계속 회의하고 뭐 아이디어 짜고 그다음 박스 회원들하고 계속 얘기 나누고 뭐 훈련시킬 사람 있으면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의 진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즈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출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만큼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핏 스포츠랑 크로스핏 스포츠로 접근하는 거랑 운동으로 접근하는 거랑 되게 많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들이 평소에 지낼 때는 그냥 별 회원이랑 상관없이 그 회원 다른 회원들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들도 어차피 회원이니까 그렇죠. 게임 선수들도 사실 너무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파가 갈리는 것 없이 정말 잘 어울려서 운동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코치나 대표 역할이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이게 운동 잘하는 사람이도 못하는 사람도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박스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박스 대표 코치들의 충성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박스를 다녀봤던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여기가 최고다. 이 박스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 운영되고 코치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하는 그런 박스를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충성도가 생기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코치들이나 회원들이 코치들이나 이제 대표가 얼마나 평소에 회원들과의 그런 관계를 우선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다닐 데 없어서 다닌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 그, 이거는 요거 얘기하면서 할게요. 요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고맙게도 직원 회의 하는데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직원 회의 하는데 초대를 해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박스 운영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이디어가 난무합니다. 난무하다는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시즌별로 요거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의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헤드 코치뿐만 아니라 모든 코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실행시키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업무 분담 같은 걸 얘기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기 동양인 보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사실 입양이 돼서 넘어왔는데 원래 한국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 했을 때는 사실 코치들이 운동도 잘하긴 하겠지만 막 멋있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요 두 명은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웹사이트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케줄 조정이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가 그 능력자가 되니까 그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때 모였을 때는 어떤 얘기 있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애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거를 여기 있는 요 코치가 주도를 했는데 이 코치가 그 본사 소속의 세미나 스텝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홍보를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이제 어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다 내요. 세팅을 다 하고 나서 그 얘기를 공유를 하고 나머지 코치도 마찬가지요. 지금 회원권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했을 때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떻게 하면 회원들에게 그걸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되게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있으면서 뭐냐면 그 코치들이 많고 수업도 많다 보니까 서로 잘 못 만나는 매일 만나고 그런 게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의를 할 때마다 그 회원들에게 대해서 특이사항이 발생했던 사실을 갖다가 다 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야 어떤 사람이 어디 이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잘 못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멀더라도 이 좋아하는 박스를 계속 다닐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것부터 해서 뭐 회원권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죠. 어떤 회원이 머슬업을 시도를 했는데 처음 머슬업을 시도했다. 근데 성공을 했다. 근데 그게 뭐 그 얘기까지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머슬업이 그날 약간 좀 컨디션 좋아서 머슬업을 몇 번 시도했는데 옆에서 어떤 팁을 알려주고 해서 뭐 머슬업을 성공시켰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회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수업 시간이나 자기 근무하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코치들이 다 근무한 시간 매일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이 코치들이 회원들과 있었던 이런 얘기를 다 공유를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모든 이 박스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코치들이 이 회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치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도 뭔가 얘기를 할 때, 야, 너 저때 무엇으로 성공했다면서, 뭐 했다면서, 이런 얘기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 코치를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와가지고, 저때 오셔서 뭐 하셨다면서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거 자체가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얘기를 보면 운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요즘 그 사람이 현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더라. 뭐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다 얘기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예. 그 지금 여기는 코치들이 지금 몇 명 계시냐면 요 자리는 지금 메인 코치가 한 네다섯 명 되고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이제 뭐 풀타임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잡을 가진 사람들 코치들도 한 여기서 한 세네 명 더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헤드 코치예요. 헤드 코치인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그 코치로서 능력이 되게 좋아서 왜냐하면 너무 평가가 좋은 거예요. 코치로서. 왜냐하면 2017년 US 그 크로스핏 게임즈 인비테이셔널 할 때 미국 팀 대표팀 이 코치를 하게 됐었는데 일단 코치로서 너무 뛰어나는 얘기를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코칭을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냐면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머리도 엄청 밝아요. 예, 운영이, 그러니까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열광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 코치의 역량이랑 대표 역량이 되게 틀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같이 얘기를 해보고 하면, 이 코치를 하는 것도 다시 크로스핏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야 자체가 엄청 넓어야지만 그 선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엄청 강해요. 왜냐면, 그 저스틴이라는 선수도 지금, 그, 저스틴이라는 선수도 지금 그거예요. 저기 뭐야. 음, 코치가 6, 7명 되거든요. 근데 메인으로 맞는 코치가 이 코치가 아담이고 필요한 코치들을 다 같이 어울려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야 자체가 엄청 넓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능력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코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유명한 선수를 코칭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의 유일한 코치가 되기를 원하지 여러 명 코치를 같이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도 꽤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그 코치를 할 때 이 시야가 넓은 것이 운영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치와 운영하는 그런 대표의 역할이 옛날에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잘하는 코치랑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랑 자질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벌거너 스트렝스라는 단체의 그 메인 스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그 올림픽 리프팅에 대한 그 코치도 되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크로스핏에서 적합한 그런 리프팅 스타일의 어떤 세미나를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세미나를 운영해서 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경력치를 녹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코치들이 여기 있는 코치들 보면 느낀 거는 여기 있는 코치들은 운동만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시야가 전반적으로 되게 넓구나. 근데 그것이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헤드 코치가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코치들도 주도적으로 내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 체육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수업반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박스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원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있고. 그,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크로스핏 관련된 진로 가능성. 어, 보통은 이렇게죠. 크로스핏 좋아해서 크로스핏 쪽으로 밥을 먹고 살고 싶으면 코치가 되거나 아니면 체육관을 창업하거나 관련 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로스핏 코치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실 돈이죠. 자기 커리어를 쌓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구 밑에서 일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월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좋았어. 근데 시간 지나면서 월급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치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는 운동 가르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러면 같은 피트니스 업종 중에서 다른 쪽으로 뭐 PT를 한다는 식으로 왜냐면 PT는 어쨌든 수업만 많이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아예 이쪽 분야를 떠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끝나는 겠죠. 아니면 정말 잘 되는 경우는 코치라다가 내가 직접 박스를 차려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거나. 근데 크로스핏 대표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수익성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로스핏이 처음에 이제 한 명으로 이제 그냥 운영을 할 때는 수익성 나쁘지 않아요. 한 40명, 50명만 모여도 자기 코치 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스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코치들도 고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치를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고정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보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규모의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때는 비용이 그만큼 또 많이 발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 개선이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이제 회원수가 좀 많아지고 하니까 코치도 고용해야 되고 근데 코치가 또 일을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좀 대표랑 안 맞다 보면 그만두게 되면 이제 코치를 수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사업성의 불안성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코치들 또 나와서 근처에 또 차려요. 또 대부분 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회원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계속 생기고 근데 자기는 이제 이 고정비나 이런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시간은 없고 자기 몸은 몸대로 지키고 돈은 크게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들이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수익성이나 사업의 어떤 대표의 어떤 박스의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왜냐면 그거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거든요. 자, 한국 크로스핏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는 당연히 커뮤니티 형성이 일단 절실해요. 저는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사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교육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재교육. 재교육이란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야지 코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야지만이 크로스핏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크로스핏은 부상이 심하다는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거죠.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거죠. 내실을. 그러니까 크로스핏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코칭의 수준과 박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 레벨 1 자료랑 레벨 2 자료밖에 번역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되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 코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코치의 역할, 그 다음에 대표의 역할, 선수 역할, 회원 역할 이런 것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음. 선수처럼 생활하고 있으면서 코치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코치이면서 선수처럼 행동하거나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대표면
코치보다는 대표적으로 포지션이 좀 더 옮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코치의 마인드로 박스를 운영하니까 박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상을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코치만 잘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해. 뭐 코치를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일 잘 되는 박스가 코칭 능력이 제일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수준으로 코칭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크로스핏 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핏을 어느 정도 잘 가르치는 거랑 회원수가 많은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요소를 계속 박스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됐을 때는 이 커뮤니티 형성이 박스 내에서 커뮤니티 형성도 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능력 이거는 박스 대표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되게 필요해요. 이게 코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크로스핏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박스에서 취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크로스핏은요. 그룹 소위 아니라 1대1로 시작한 운동이에요. 1대1 PT로 시작했던 운동이에요. 크로스핏 자체가. 저도 처음 크로스핏 가르치는 거는 1대1로 사실은 가르쳤었어요. 근데 1대1로 가르쳤을 때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가르쳐도 돼요. 돈은 그렇게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박스 내에서 수업을 하는 걸로만 이제 크로스핏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이제 그걸 쓰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크로스핏 컨셉으로 사실 자기가 돈을 벌고 운동을 가르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크로스핏이라고 뭐 어디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만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잘 판단해서 그 크로스핏을 요소를 잘 이용하셔서 소스를 만들어내면요. 꼭 크로스핏 박스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코치들이 자꾸 이제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정확히 못 하는 거야.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크로스핏의 가장 큰 매력이 뭔가요? 모든 것이 크로스핏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잖아요. 크로스핏은 데이브 퀘스트로 얘기했잖아요. Anything can be CrossFit. 모든 게 크로스핏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소스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동을 가르칠 때 크로스핏만큼 다양하고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 운동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제 개인적인.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크로스핏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크로스핏을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한테서 책임 찾으셔야 돼요. 본인한테서. 이 마케팅이라는 능력은 어떤 영역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즘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앉아가지고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나한테 뭘 해줄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모든 시장이 포화 상태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경쟁자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그런 마케팅적인 관점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시장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 아까 얘기했잖아. 지부 등록에 대한 메리트가 있냐 없냐.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마케팅적인 능력이 있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부 등록을 했으면 지부 등록을 하는 그 이점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어필을 하고 할 건지를 갖다가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 지부 등록비만큼 뭔가 또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부 등록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부 등록 메리트는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나는 그 매력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충분히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지부 등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활동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크로스핏이라는 단어만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제약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시장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점을 찾는 거는 앞으로 개선해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 계속 탓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박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크로스핏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계속 그 시장 탓을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도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뭘 배워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이 돼. 마지막 정도인데 자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든 운동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크로스핏뿐만 아니라 모든 피트니스 영역에서 그래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럼 전문성으로 인정을 능력만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문성이 중요하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 싶으면요. 안정성이라는 거는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돈을 주면서도 능력만큼 대해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능력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는 이렇게 대우받고 생각해.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게 자기 불만이 쌓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말 자기가 이 정도의 능력치가 있고 그 정도의 시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타나서 이만큼 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만큼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박스 너무 좋은데요. 우리 박스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능력이 있는데도 어필을 못해서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진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실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필을 하고 수익성을 올리고 내가 이 먹고 살 길을 찾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이게 시장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저희가 크로스핏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경쟁은 뭐냐면 크로스핏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운동들과 다 같이 경쟁을 해서 이 피트니스 산업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핏도 커져야 되는 거 맞아요. 크로스핏도 커지면 이 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파이가 조금씩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 보셔야 되면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는 크로스핏 안에서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지 생각해야 돼요. 자, 누구 지금 자, 음소거 좀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크로스핏 업계에서 뭔가 자기가 살짝 명성을 얻으면 자기가 뭔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그 명성에 젖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에 젖어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관심이 자기의 밥벌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냐 없냐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선수를 원하거나 아니면 코치를 하고 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운동을 집중해서 즐길 수 있도록 뭔가 안정적인 게 뒷받침돼도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반대로 또 자기의 전문성도 인정을 받아서 자기 능력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자기 능력대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면 성과제인 거죠. 성과제. 성과제. 안정적인 거 원한다 그러면 고정된 월급을 받는 거야. 그렇죠? 이 두 개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특히나 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장일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능력 맞고 사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올바른 시장 형성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원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자기는 운동을 잘 가르쳐. 내가 박스를 잘 안 되는데도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봤는데 그 코치가 너무 좋아. 운동 잘 가르쳐. 근데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를 잘 발견을 못한다. 그러니까 운동만 잘 가르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코칭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코칭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를 집어 넣어야지만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그 코치의 어떤 그런 거에 너무 롤에 그 역할이 너무 빠져 있어서 코칭만 잘하면 사람들이 오겠지라고 착각하는데도 박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박스 안 되는 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꾸 남 탓해요. 자꾸 남 탓하고 시장이 어떻고 요즘 경기가 어쩌고 이런 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밴쿠버 거기도 아까 얘기했던 그 박스들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30분 거리에 있는 데인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차이지 않는 지역에서 상권이 크게 다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상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가 차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코치들과 대표들의 마인드 차이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는 걸 만들어낼까 이런 적극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차이가. 어. 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크로스핏으로 뭔가를 먹고 살고 싶고 그 다음에 크로스핏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시장에서 그냥 단순히 크로스핏 시장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시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가 안 좋더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미 이 업종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실행을 안 하니까 누군가 그걸 대신해 주려고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그거를 실행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저만 고생하기 싫은데요. 같이 하셔도 되고 근데 분명 처음엔 돈이 안 될 수 있지만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수익성은 따라와요. 뭐냐 왜? 주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요. 돈이 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만 해줘도 분명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아,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로를 딱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박스에 제하는 코치, 그다음 박스를 창업해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크로스핏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기가 직접 그 크로스핏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있을 만한 그런 커뮤니티 잘 직접 만들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주는 역할을 해도 되고 이 크로스핏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 크로스핏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려면요. 옆으로도 커져야 되지 밑으로만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옆으로 커지는 거는 이 크로스핏이라는 매개를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발달하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결국은 크로스핏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크로스핏에 몸담고 있고 좋아했던 분들이 전부 다 뭘 하시냐면 크로스핏 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로스핏을 매개로 해서 가지치기 하듯이 모든 영역이 계속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노골이나 이런 거 한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크로스핏을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는 보통 크로스핏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뭐만 생각을 해요. 그냥 코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박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 거죠. 로고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단순한 어떤 생각이잖아. 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되게 불편해하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온라인 쇼핑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 우리나라 크로스핏 시장에도 분명 그런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회를 자꾸 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원하냐면 일단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뭔가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탑클래스 선수들도 아닌 선수들이 뭔가 선수처럼 본선에 나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도 대회를 연 거예요. 피처 코치님이랑.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림픽 리프팅 역도대회도 였는데 원래는 오리지널 클래식한 역도대를 생각하다가 이 대회를 해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크로스핏을 통해서 역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크로스핏 성향이 없진 않거든요. 역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역도대회는 약간 그 클래식한 역도보다는 이제 약간 와드 형태의 어떤 그런 역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회를 준비를 한 거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동일한 환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냥 뭐 유튜브로 찍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어디 드라빙 가고 좋지만 그 경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해보고 만들어보고 기획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스 대표는 너무나 이런 거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크로스핏에 대한 개념 정립. 그렇죠? 크로스핏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상담이 왔어. 아니면 크로스핏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봐. 그러면 크로스핏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functional movement, high intensity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크로스핏 정의할 때 그 정의는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정의예요. 쉽지 않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그런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대중성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동 영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로 크로스핏이 발달돼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로스핏 시장이 밑으로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크로스핏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세요. 의류 회사가 있어요. 의류 회사가 있는데 크로스핏만을 위한 그런 티셔츠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핏 티셔츠를 만들거나 장비를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크로스핏에는 관심이 없었다가도 그 티셔츠나 그런 굿즈를 보고 크로스핏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운동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사람들이 크로스핏 시장으로 유입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만약 대회를 열었다. 크로스핏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열었다 그러면 그게 크로스핏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달. 네.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nything can be CrossFit. 모든 것이 크로스핏일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실행을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박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만약에 한국 크로스핏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얼마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실마리를 찾고 진행해야 될까라고 사실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크로스핏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크로스핏 시장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 된 거고요. 크로스핏 가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똑같아요. 안 되는 데는 한국에서 크로스핏 박스가 안 되는 이유는 똑같아요.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시장 자체가 크니까 뭔가 이제 코치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득도 좀 더 넓은 건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크는 게 확인되니까 걔네들은.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이 있나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이 음, 없나요? 일단 녹화본을 올릴 거고요. 혹시나 개별적으로라도 막 궁금한 부분 있으면 사실 저한테 DM 주시거나 하면 어차피 리포스트를 다 하셨던 분들이니까 DM 주시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녹화본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월요일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진짜 이 자리가 단순히 그냥 뭐 얘기를 해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좀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